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윤창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접하고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결정을 내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내렸는지 아니면은 그 법을 중시하는 그 변호사들 이야기를 듣고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한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까지 당한 마당에 그게 과연 현명한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여러 가지가 저는 황당해서 정말 할 말을 잃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할까지 여러분께서는 그 1등 공신이 누구라고 봅니까? 그 1등 공신을 추적하다 보면은 현재 검찰총장 김수남인 것입니다. 그 검찰총장 김수남 씨가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검찰총장 김수남의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마피아의 두목이다, 이 공범을 했다, 이렇게 매장시킨 그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게 김수남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 김수남 씨가 지금까지도 검찰총장, 검찰 순회, 검찰 수장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성실하게 응한다고 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놓은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이라고 본다? 이건 순진한 것도 아니고 전략적인 것도 아니고 전술적인 것도 아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김수남 씨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탄핵하겠다는 결심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순실이 등장하기 전에, 최순실을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흔들어 댄 거예요. 조선일보가, TV조선이. 그 보도에 언론이 거의 99.9%가 똘똘 뭉쳐서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한 종북, 친북, 반미 세력이 놓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광화문에 촛불을 킨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광란극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으로 여러 가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쫄개들, 비박계, 친이계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당과 내통해가지고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계속 증폭시킨 것이 바로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특검 아닌 특검, 박영수 특검. 특검 역사사상 가장 정치적 특검이었던 그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저히 탄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도록 2중, 3중, 4중 블랙리스트다, 그 다음에 세월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한 2중, 3중의 올가미를 씌워서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 판결문을 낭독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굳이 93일 동안 국회가 넘긴 탄핵 소추 이유서를 놓고 심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를 합니까? 여론조사를 하고서 그냥 파면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정치공학적 얼개가 이어져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쫓겨나서 지금 삼성동 관저에 지금 머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소환하려 하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이러한 박근혜 탄핵 드라마의 대미를 검찰이 장식하겠다라는 그런 정치공학적 그 얼개의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그 검찰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그 변호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검찰의 의도가 뭡니까? 바로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그 다음에 박근혜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바로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에 이은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전직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 검찰의 저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그러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면 저 윤창중이가 이미 10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조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검찰청사 앞에 나가라! 거기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라고 그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0월 말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무슨 90초 사과다 뭐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지 말고 검찰청사에 당당히 나가서 자, 나 수사받겠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이지만 나 검찰 수사 받겠다. 라고 당당히 나왔으면 검찰이 그 중간 수사라는 것을 날조해서 급조해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매장시키려 했을까? 과연 그런 담력이 있는 대한민국 검찰인가?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 본 거예요. 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안 나간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에 검찰을 믿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내가 임명했기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건 검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검찰을 너무 믿은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를 누가 임명했느냐. 대한민국 검사는 모두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임명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소위 말하는 검찰이 말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저희같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그 정치판을 30년이 넘게 지켜봐온 정치부 기자, 정치 담당, 논설위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 그건 권력입니다. 표변하는 거예요. 왜 검찰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공범자 최순실과 공모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내놓았느냐? 그건 문재인이가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떤 경우든 간에 문재인이가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문재인의 편을. 그러면 광화문 촛불 시위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으로 봤느냐? 그건 문재인으로 본 거예요. 문재인으로. 그러니까 빨리 박근혜를 타도시키자. 박근혜를 타도해서 빨리빨리 60일 내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해서 무슨 몇십만 명을 동원하면서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과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기에 검찰이 꼼짝 못하도록 했던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그 당시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한 결과가 아닌 내용을 내놨다면은 아마 촛불 시위는 검찰청사 앞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걸 검찰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걸 겁내했던 거죠. 그러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이었고, 헌법재판소가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어떻게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김순환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의 그 의식이나 가치관은 전 똑같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소수 의견도 없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파면한다? 그러면 임기 말에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다면은 탄핵했어야 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조리 탄핵 파면시켰어야죠.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궤변이고 요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도대체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검찰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무슨 말, 그런 게 순진한 건지 정말 정세 판단이 미숙한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럴 걸 같았으면은 처음부터 검찰청사로 갔어야 되고, 그리고 특검에서 청와대에 대면 수사를 하겠다 했을 때 응했어야죠. 그리고 다 뒤져라 하고서 청와대 그 집무실, 비서실을 다 개방했어야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런 검찰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지켜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저는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전두환이야말로 제가 지켜봐온 전략가 중에 가장 현명한, 가장 노련한 저는 전략가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말이죠. 1994년 지방선거 때에 패배를 하니까 1995년 12월 95년 지방선거죠. 그 소위 말하는 신한국당이 패배를 하니까 제가 그때 바로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정말 앞뒤 안 맞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게 뭐냐면 1995년 7월 말 8월에 시민단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놨냐면은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내어가지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가지고 58명에 대해서 시민단체, 그 5.18 광주 관련 그 시민단체를 포함해가지고 그 58명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검찰이 내놓은 그 명문이 있습니다.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게 7월 8월이었어요. 1995년.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니까 갑자기 4개월 만에 말을 바꿔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느닷없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5.18 관련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이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입니다.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서 YS를 만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5.18 특별법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안 차는 그야말로 표변인 거죠. 저는 그때 그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놀라운 표변, 그 변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무리 정치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데에는 소위 말하는 전두환 노무현을 그 상징하는 민정계의 전폭적인 지원, 3당 합당 이런 것이 없으면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이라는 제3당을 갖고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느냐. 그러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일시에 표변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형무소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이 부르니까 그냥 대번 가가지고 검찰청사 앞에서 모든 것은 내가 떠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형무소 간 거예요. 전두환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검찰청사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연희동 골목으로 나와서 전 방송, 그때는 종편 쓰레기가 없었죠. 전 공중파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다리를 쫙 벌리고서 자기 졸개들, 자기 그 부하들을 다 뒤에다 세우고서 김영삼 현직 대통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두환 씨가 그러한 담력이 없었으면 절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었죠. 뭐라고 하느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넘긴 정말 서슬이 시퍼런 권력을 갖고 있던 김영삼이었어요. 그 김영삼에게 뭐라고 하느냐? 현재의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4개월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김영삼 현직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정말 담력 있는 인간인 것이죠. 전두환은 분명히 말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고 운동 방향이었다. 현 정부의 이념적 투명성을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역사관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 바로 세운다는 그 명분을 내걸어서 자신을 총선에 다음에 다가올 총선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김영삼 현직 대통령을 좌익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좌익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전두환은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곧바로 말이죠. 서울 동작구 국립묘지에 들러가지고 참배하고 고향인 경산남도 합천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장면을 김영삼 대통령이 방송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전두환이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라고 진노하죠. 그래서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서초동 지나 양재동 그 만남의 광장에 넘어가기 전까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그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만남의 광장에서 체포 내려가는 경부 고속도로를 차단해가지고 체포해야 한다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그때 그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을 제가 그로부터 그 증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검찰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무리한 요구다. 그러면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모른다 이거죠. 청와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호령을 내린 거죠. 저기 양재동 만남의 광장에서 전두환을 체포해가지고 쇠고랑을 채워서 올려 보내라 이거예요. 바로 안양교도소로 보내라.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날 밤 2015년 12월 2일 밤 11시 20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합천에서 내려가 있던 전두환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전두환의 양팔을 붙잡고 수사관들이 안양교도소로 압송합니다. 정말 처절한 모욕을 현직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안겨준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장면만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압승이다. 누가 봐도 김영삼 대통령의 일방적인 승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렇게 무리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좌익의 논리, 그걸 내세워서 전두환을 체포해서 구속시키는 그 잔인한 정치 보복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급격하게 등을 돌리게 된 그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2017년 정확하게 2년 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통화기금 사태, IMF 사태라는 6.25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물질적 피해를 많이 안겨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그야말로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정정당당하게 문재인 권력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문재인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라 이거죠.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은 누명 탄핵을 받았다라고 엄동설한 속에서 광장과 거리로 나갔던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삼성동 자택에 오셨을 때에도 저는 전 누구를 청와대 대변을 시켜서 입장을 소위 말하는 제3자를 통해서 전한 것, 저는 그것도 당당하고 정당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그 자택 앞에 현관에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왜 전하지 못했냐고요. 당당하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왜 자신의 음성으로 전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검찰이 무서워서요. 검찰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짓밟혀야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짓밟빗대로 짓밟힌 그러한 장본인으로서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없다고 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남은 명예는 없다. 나는 검찰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왜 저항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도발하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검찰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이라는 그러한 미망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기를 갖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최악의 오명을 뒤집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러한 궤변, 그러한 클리셰의 유혹이 된다면, 현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광해군이 될 수 있고 연산군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저 좌익 세력에 의해서 매도될 것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수사에 응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길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최악의 또 다른 운명에 부닥칠 수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처절하게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95년) 노태우가 검찰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안양교도소 독방으로 갔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전두환처럼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이라는 권력에 맞서다가 삼성동 자택에서 끌려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다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통표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허탈하고 그런 것을 제가 압니다만, 저 윤창중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고 조금도 허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유심히 제 방송과 제가 윤창중 칼럼사랑에 올리는 그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뭔가 좀 느꼈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절대 이 불구덩이와 같은 이 고난의 이 시련의 이 터널 속에 들어간다?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단 1%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나 또는 각하가 됐다면 황교안 대행은 대선 출마를 아마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마당에 이것을 발판으로 자신이 정치적 모색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공직자 출신으로서 평생 영감님 소리를 받고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 황교안 권한 대행으로서는 아마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중대한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다음을 겨냥했다면 그것은 허망한 꿈이고,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정치적 생명은 이걸로 종결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만이라도 충실히 잘해 주셔가지고 무엇보다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구멍도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로써 54일이 남았습니다. 절치부심, 정말 불에서 이를 갈고 속을 끓이는 그 절치부심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 절치부심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은 절치부심의 힘으로 이 난세를 뚫고 가면서 우리가 대선 후보가 나타나는 순간 막대기라도 꼽으면 당선될 수 있도록 일순간에 몰입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제2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윤창중 목요 살롱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